특성화고 선택이 잘한 선택인가? 특성화고에서 대학 가고 싶은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답답했죠. 그 마음 잘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마음먹은 건 정말 힘든 거예요. 특성화고에 입학해서 대학을 진학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잠깐 시간 내서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근철입니다. 오늘은 특성화고와 대학 진학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특성화고 진학을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마음먹은 학생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성공한 이야기만 듣지 말고요. 실패한 사례들도 균형 있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지금껏 아무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라서 마음을 따끔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꼭 참고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멋지게 묘사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교육부문 뉴스 한번 검색해보세요. 특성화고 교육에 대한 뉴스가 얼마나 나오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교육정책은 대입을 정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특성화고 관련 운영 방향의 기본 틀은 선 취업 후 진학이에요. 먼저 사회생활을 경험해보고 공부가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진짜 성적 순으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특성화고에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엄연히 일정 비율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지만 교육 뉴스에서는 철저히 배제되는 게 특성화고 교육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특성화고 본래 취지인 취업이 아니라 진학의 목적으로 끝나면 더더욱 마이너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인문계고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나 교육 과정이 구성되죠. 당연히 대학들 역시 입시 모집 요강을 결정할 때 일반고나 특목고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입시와 관련된 구성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학생 선발과 관련한 내용은 부실해요. 일반적인 전형의 경우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발하는데 특성화고 전형의 경우 무조건 학업 능력이 더 뛰어난 학생이 우선 선발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과 학업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그러다 보니 모집 인원 자체도 적고요. 정원 외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정원외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정원 내로 분류되면 아무리 내 성적이 안 좋아도 10명을 선발하는데 딱 10명만 모이면 내가 뽑혀요. 근데 정원외는 만약에 15명을 뽑는다고 했지만 지원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인원만큼을 뽑지 않고 정시 선발 인원으로 돌릴 수 있는 인원입니다. 선발 인원 자체도 적은데 안 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교육계에서도 특성화고 전형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거의 없죠. 돈이 안 되니까요. 아무리 교육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인원 자체가 적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카더라 말고는 정리된 정보도 없고 준비에 대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댓글에 근데 그 선택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건 본인이 책임져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 꼭 있어요. 여러분 혹시 중학교에서 열리는 특성화고 찾아가는 입학 설명회 같은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취업률 90% 가까이 육박하고요. 진학은 인서울대학 10명 막 이래요. 우리 나이로 기껏 15살, 16살 되는 아이들이 이런 홍보 내용을 들으면 마음이 혹합니다. 진짜 거기 가면 보다 많은 선택의 길이 열린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잔인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을 유치해야 하는 절박함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몇 년간 경험한 특성화고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취업률, 알바를 하든 일용직 직업소개서에 등록을 하든 무조건 취업으로 잡습니다. 전기전자과 나와서 GS25에서 일하고 있어도 취업이고요. 기계과 나와서 카페에서 일해도 취업으로 잡아요. 그러니 졸업생 취업률은 높을지 몰라도 그 졸업생들이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은 현격히 낮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이상 재직하는 비율이 50%가 넘을까 싶어요. 여기에 남학생들은 더합니다. 운이 좋아서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하는 많은 업체들은 방위산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대를 가야 한다고요. 경력이 단절되는 거죠. 근데 군대 갔다 오면 그 직장에서 다시 받아줄까요? 물론 다시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더 저렴한 급여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졸업생은 해마다 나오니까요. 진학률, 인서울 입학률, 이것도 웃겨요. 어떤 전형을 통해서 입학했는지 재학생의 진학률인지도 공개해주세요. 최근 3년 정도 내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진학 상황을 추적해보니 뒤늦게 대학에 간 학생이 있어요. 그럼 이 학생도 지난해 진학률의 데이터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특성화고가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아마 학생 혼자 낑낑대며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현실은 가리고 보기 좋게 꾸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혹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본인의 선택이니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는 상황, 그런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설령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었다 한들 막상 특성화고에 가보면 대학 입학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문계고나 특목고 같이 대학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3년 동안 일반 교과와 선택 교과를 적절히 구성해서 공부를 합니다.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그 수능에 등장하는 그런 교과목들이에요. 국, 영, 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전문 교과는 직업인이 되는데 필요한 교양과 관련된 과목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각 특성화고는 운영 취지에 맞게 취업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일반 교과, 3학년 때는 전문 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이 구성돼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입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고2, 2학기쯤이라는 겁니다. 단기 실습을 나가기도 하고요. 취업한 선배들한테 정보도 들어보고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2학년 2학기가 돼서야 공부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일반 교과의 성적들은 거의 끝난 상태예요. 전문 교과의 성적은 입시에 거의 활용 안 됩니다. 참고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일반 교과 성적과 그 과목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딱히 평가할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과목 선생님들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이 학생만을 위한 내용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을 확률도 높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형태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의 성적을 다 살피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전문 교과가 전부 다 가장 높은 등급 수준입니다. 결국 학생들 간의 차이는 일반 교과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교과 성적이 형편없다? 그러면 아예 지원을 못하는 거죠. 거기다 학생부 교과전형이면 수능 최저 기준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 최저 기준이라는 게 수능만을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그리 만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은 건 정시밖에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얼마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학원이나 인강을 찾기도 힘들어요. 제대로 하려면 중학교 수준 거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데 혼자서 하려면 엄두가 안 나요. 결국 어떻게 해서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속임수에 가까운 홍보에 넘어갔든 쉽게 대학 가려고 생각했든 어쨌든 2년 넘는 시간을 잘못 보낸 거잖아요. 당연히 그걸 따라잡을 각오 정도는 해야죠. 제가 지도한 사례들 중에 특성화고 출신이 정말 좋은,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전교 1, 2등 해야 가는 인서울대학에 합격한 사례의 공통점들은 이미 특성화고 입학 이전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대학에 가겠다는. 이런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도 내신이 엄청 좋은 아이들이죠. 공부를 못해서 특성화고 간 케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뒤늦게 진학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힘듦의 크기도 상상을 초월할 거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에 일반고 다니는 아이들이 했던 공부량이나 고민의 크기를 압축해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래, 지금껏 내가 잘못했던 거 다 인정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뭔가 해보겠어 라고 마음먹은 학생이라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막연히 특성화고에서 대학 가야지 생각했던 학생들, 긴장이 좀 되나요? 겁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느끼는 감정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모른다는 데서 오는 공포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 그 공포가 훨씬 더 줄어들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공포를 줄여줄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줄게요. 막연히 겁먹고 있지 말고 같이 해보자고요. 알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to Study 채널은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채널이에요.
공부와 관련된 고민, 정보, 노하우 등을 다루는 채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